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늦여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피부 나이를 10살 그 이상으로 어려 보일 수 있는 제가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사진이에요. 저는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는 미용학원 강사였어요. 네일아트, 속눈썹, 왁싱을 가르쳤고 조그만 샵도 운영을 했고 방과 후 교사로도 이제 지냈습니다. 네, 이제 둘째를 임신을 하면서 입덧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일아트 쪽은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에 이제 했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제품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동남아로 남게 됩니다.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죠.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점점 거울 볼 시간이 없어지니까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잔주름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기미, 정말 기미띠라고 하죠. 제가 여기에 돈을 안 써, 한 2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정말 20대부터 생겨서 출산을 하면서까지 굉장히 띠로 이렇게 좀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어떤가요? 전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저는 BB 정도만 바르는 피부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지켜볼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의 피부는 오늘 바로 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그래도 나름 좋은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그렇죠? 많으시죠?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색소 침착도 되게 심한 피부여서 20대부터 방문 판매,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백화점에서 일해서 아마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안 써본 제품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지출하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인데 저는 피부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여자는 피부와 몸매가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정말 아끼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가 제품을 씀에도 불구하고 피부과를 찾고 있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품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묵은 각질이 쌓이게 되면 피부 표면이 이제 거칠거칠해지고 또 내 몸이 속건조가 있는 분들은 그 성분을 잡고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성분을 바르더라도 어디까지 깊이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부를 받아들이는 피부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큰 장기는 피부죠. 자, 피부는 여러분 간, 뇌보다 합친 무게보다 더 높아요. 더 무거워요. 그리고 눈도 우리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안 쉰다고 하지만 피부는 24시간 쉬질 않고 있어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도 세포, 뇌도 세포, 위도 세포라고 얘기하면 피부도 당연히 세포겠죠. 그래서 피부는 표면을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의 가장 큰 장기를 돌보는 일이라는 기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성분이 중요하냐? 피부는 우리 몸에 이제 첫 번째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내 몸이 아픈지 아닌지는 이상한 부분을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세안을 하고 로션을 바르죠. 이런 행위들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700번이에요. 700번?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생을 생각해 보세요.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행위가 정말 많은 횟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라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궁. 파라벤은 위험하다? 미꾸라지는 과연 파라벤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수조에 0.5g의 파라벤을 넣고 그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야? 미꾸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 뻐끔뻐끔 숨을 내쉬며 미동도 보이지 않는 미꾸라지.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을 계속 돌며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수조 밖으로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약 5분 동안 요동을 멈추지 않던 미꾸라지.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500ml의 물에 넣은 파라벤은 극히 미량이었지만 미꾸라지를 마비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어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절한 거네. 파라벤의 대체 성분인 페녹시에탄올 또한 마찬가지. 파라벤의 독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체 성분들이 개발되었지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방부제 성분들을 우리의 피부가 먹고 있다는 것. 사람의 몸에는 괜찮은 겁니까?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파라벤이 인체에 흡수되면 호르몬을 교란시켜 여성의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기초 화장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기초 5종 세트를 포함해서 아침에 사용한 화장품은 15개. 직장에서는 틈틈이 미스트와 핸드크림으로 얼굴과 손을 촉촉하게 합니다. 얼굴 화장을 지우는 데만 클렌징 티슈, 로션, 폼 3단계를 거치는 직장인 N씨가 24시간 동안 사용한 화장품은 총 33개. 유럽 여성들의 평균 화장품 개수보다 2배 많은 양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A씨의 화장품 33개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양 6g.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0.5였나요? 미꾸라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킨 파라벤의 양은 0.5g. 단 5분 만에 미꾸라지를 기절시킨 양의 약 12배가 되는 양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온 화장품 모두 피부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이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 파라벤 성분은 지속적으로 이 아까 나온 영상은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고 벌써 20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째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렇다고 꼭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성분에도 부위의 흡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피부가 얇고 모공이 넓은 곳은 흡수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덴마크에서는 아예 3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는 파라벤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에도 굉장히 작은 양을 아까 0.5g이라 했죠. 0.4g까지 내렸지만 지금 이제 흐름은 뭐냐면 대체 방법이 있다면 굳이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넣는 게 당연히 좋죠. 우리가 매일 1년에 700번을 바르고 남아있는 생을 계속적으로 바른다는데 이왕이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흡수하면 그 누적이 되면 당연히 질병이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는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기준을 고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화장품을 고를 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성분을 넣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전달 설계. 이거를 많이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이 좋다고 아니면 비싼 거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얼마나 내 피부에 도달하는지 어떤 전달 설계를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검증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내 피부에 내 장기에 들어가는 이 진짜 미세한 이 화장품 성분으로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전성분을 보실 때 성분표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앞에 쭉 나와 있는 첫 번째 성분부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줄을 보시게 되면 되고 그리고 요즘 광고에 많이 성분을 부각을 시키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성분이 만약에 뒤쪽에 있다. 그러면 뭘까요? 그냥 광고예요. 여러분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가 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증으로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집에 들어가. 근데 현관문이 안 열려. 갑자기 안 열려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들어가죠. 피부도 똑같아요. 표피층, 이 겉에 층이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피층을 잘 관리해야지만 그 다음 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부과나 요즘 광고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진피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피층이 관리가 안 되는데 진피층까지 들어갈까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각질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턴오브 주기라고 해가지고 각질 주기인데 우리 몸은 피부도 몸도 다 재생하는 주기가 다 달라요. 장기도 그렇고 관절, 뼈 이런 부분들이 다 턴오브 주기가 다 다른데 피부만 생각해 보자고요. 20대는 28일 주기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턴오브 주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면 괜찮아. 하지만 내가 30대 이후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씻는 것도 별개로 정리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대처럼 세안을 한다? 그러면 각질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안은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는 단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운 만큼 잘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 세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분들 중에 메이크업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지우는 거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면 당연히 유성으로 돼 있거든. 기름으로 돼 있어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피부든 모든 화장품은 다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 성분이 유성 세제로 메이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깨끗하게 지운다고 지웠는데도 마스카라 이렇게 묻어있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나는 색조도 했는데 색조가 좀 남아있어. 그러신 분들이 그거를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색소 침착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팬더처럼 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팬더 완전 제가 옛날 별명이 팬더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까맸어요. 20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얼마나 섀도우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 안 지우다 보니까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눈 주변도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메이크업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상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꼭 유성 성분을 지워주시고 또 물세안으로 폼클렌징으로 꼭 세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각질이 생기면 당연히 피부는 어두우고 칙칙해요. 그리고 아무리 화장품을 옆에 메이크업을 해도 겉도는 거죠. 그리고 밀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화장품을 바르시는 분들, 여성분은 특히 아시지만 화장품을 내가 발랐는데 밀려. 약간 이렇게 뭐 때처럼 나와. 이러신 분들이 각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공이 커지고 드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잔주름이 도드라 보이면 당연히 얼굴은 예쁜데 잔주름이 도드라 보이면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자기 피부를 만져보세요. 내 턱, 코, 특히 턱들 거칠거칠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 오늘부터 각질 제거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셀라뷰 클렌징 라인의 각질 라인을 3가지를 말씀드리면 바이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 내가 지난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을 했으면 먼저 세안을 해주세요. 제가 이 바이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대에도 굉장히 화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피부 관리실에서 운영을 또 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솜에 이렇게 녹인다고 하죠. 좀 이렇게 얹혀놓으면 또 굉장히 따가운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왜냐면 저는 라식 수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조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화학 성분을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시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내 눈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눈 메이크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이페이지 메이크업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가장 느낀 건 눈이 전혀 따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체 메이크업은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로 해주고 2차 세안은 크리미 폼클렌징을 해주고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차콜 성분으로 노폐물을 묵은 각질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정리해주는 성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시간이 가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 여러분 조금 빨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스크럽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예전에 저 나이 때 제가 나이가 이렇게 어려 보이죠? 근데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살구씨 각질 제거 이런 열매 관련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뻑뻑 문지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하지만 그 알갱이 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제품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알게 됐는데 많이 문지르고 이게 그 입자를 보면 되게 부드러운 게 있지만 각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스크래치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나고 나는 햇빛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각질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제품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런 데 이렇게 조금씩 까맣까맣해지는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스크래치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사용감으로써 수분을 유지해주는 올리브오일 24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각질 제거의 제품은 정말 이 제품 정말 너무 추천드려요. 가장 부드럽고 흡착력이 가장 좋고 묵은 각질을 빠르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시연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제발 목도 좀 해주세요. 얼굴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도 피부예요. 목까지 다 발라주시고 미세한 알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자극이 되니까 보습과 진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생선 비닐을 생각해 보세요. 비닐 어때요? 우리 먹기 전에 다 각질 그 비닐 제거하죠. 근데 그 제거하지 않은 비닐 위에 로션을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에 묵은 각질들이 많은데 내가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한들 흡수가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질을 정리한 후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적은 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은 양으로도 그 흡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면 상태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수분 그다음 피부 수분 상태 그리고 어떻게 내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전달 설계에 따라서 이 흡수는 결정되고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는 거는 저처럼 얇고 예민하고 악건조였던 피부들은 주 1회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복합성 피부는 주 2, 3회, 지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는 주 2, 3회 해주지만 이렇게 트러블이 난 피부는 최대한 안 해주시고 T존 부위랑 여기 턱 부위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싶어요.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피부에 맞게 적정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화장품을 샀는데 한두 번 써보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써봤는데 별로 안 좋아. 또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화장품은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각자의 제품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써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단계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있지만 특히 남성분들 그렇죠. 그냥 세안하고 로션 바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되게 고가 세럼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30-40만 원짜리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마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피부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예요. 되게 그 모공 자체도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토너를 먼저 뿌리시고 그 미세한 것을 먼저 흡수시키고 입자가 작은 제품부터 흡수를 시켜야 마지막 크림이 그 녹아내리면서 이 피부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그냥 건너뛰고 크림만 떡 발랐어. 그러면 흡수가 될까요? 그냥 겉도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라인마다 설계가 돼 있고 한두 개만 빠져도 헛돌고 그리고 사용 주기에 맞게 루틴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유사나의 셀라비브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당연히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셀과 얼라이브의 합성어예요.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질수록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 같은데 좀 뭐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 수경을 쓰고 나서 나오면 그 눌려있는 자국, 비계 자국, 여러분들 매일 다니니까 비계 자국 생각하시면 이 비계 자국이 눌려져서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되게 길게 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셀라브의 데이트 라인 루틴이 있어요. 바이 페이지, 내가 진한 메이크업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 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디션 리무버, 폼 클렌징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스페셜한 케어를 받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서페이싱 세럼으로 결을 관리해주고,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네크 리무, 목까지. 전 목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피부 이렇게 해서 막 피부과 다녀서 탱탱한데 여기 목에 막 주름 있으시면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 관리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저는 악건조였거든요. 이렇게 여름 날씨에도 이렇게 피부 이렇게 하면 허옇게 되는 피부 있죠. 그걸 닭껍질 같이 되는 피부였었어요. 그런 피부여서 굉장히 많은 바디 제품도 정말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겨울철에 피부 관리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디언 페이스 오일을 얇게 펴발라서 얼굴에 바르시면 되고, 나는 피부까지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바디 너리셔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믹싱해서 바르시면 진짜 실크 바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인 시트 마스크로 마지막 집중 케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셀라브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피부에 자연적으로 세포에 재생하는 주기도 잘 맞춰주고 내 피부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브의 기술력이 4가지가 있는데, 인셀린정스 컴플렉스는 무너지기 쉬운 피부의 장벽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 24시간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올리브올 24, 그리고 탄력 있고 모공,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바이오 펩타이드, 그리고 슈퍼푸드예요. 흰목이버섯, 동충, 하추로 이 슈퍼푸드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티 에이징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제품을 바르신다면 여러분들의 안티에이징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아침 저녁으로 얇게 1펌핑, 2펌핑 정도 바르신다면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로 저희는 입증을 합니다. 여러분 피부톤 개선이 굉장히 맑아져요. 피부톤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은 톤, 결, 모공, 주름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가장 많이 넓은 부위가 나비존이라고 하죠. 요렇게 나비존인데, 내가 나비존이 모공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점점 주름이 내려와요. 모공도 벌어지면서 옆으로 벌어지냐 밑으로 벌어지냐에 따라서 내 주름에 어떻게 방향이 나오거든요. 밑으로 주름이 이렇게 모공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름이 생기시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탱탱함, 볼의 탱탱함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은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을 바르시면 돼요. 더 집중적으로 이 나비존에. 그래서 피부결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를 채워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펩타이드 성분으로 내가 어디까지, 내 피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본연의 세포 어디까지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 장벽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이 순서가 셀라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셀라브의 루틴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10살 어려 보이는 피부 비결은 가장 좋죠. 지금까지 말씀한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피부결 중요해요. 톤 굉장히 중요하고, 탄력 중요하고, 눈가 주름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받고 효과 보실 수 있는 거는 피부결입니다. 피부결만 바꾸셔도 다음 날 너 뭐 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 루틴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정리하는 단계, 흡수 단계, 안정하는 단계, 그리고 변화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하실 일은요, 이렇게 루틴을 하시고,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루틴을 잘 지키시고, 나는 저녁에는 좀 각지 루틴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밖에서 결정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생활 습관이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안티에이징 수면이에요. 그리고 수분 공급, 온도, 표정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시겠죠? 그럼 목주름 생기세요. 당연히 이렇게 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찡그리시지 마세요. 그죠? 항상 밝게 웃으시고 표정과 자세가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바로 내 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문장은 3문장이에요. 지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각질제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죠. 현관문이 안 열리면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뼈비층을 관리를 못하면 집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내 앞면, 측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게 찍어놓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셀러비브를 사용하시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는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변화예요. 제가 아까 말씀 기미 띠 있죠? 어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제 얼굴로 증명해요. 그리고 유산화 제품에 뉴트리션이 있고 다이어트 제품이 있잖아요. 전 제 몸으로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제품을 써야 되고 내가 입증을 못하면 누구한테 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피부가 변화된 모습을 미리 찍어놨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이 제품의 굉장히 제품력에 대한 우수성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저 가끔가다 옛날 사진 보면서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셀라비브를 통해서 새로워진 피부의 생명력을 정말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공적이에요. 저도 이제 곧 50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의 공적이 어디로 나타나나요? 피부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1초만 지나도 어때요? 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우고 젊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응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